오랜만에 보죠?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시작인데 이 통계의 시작은 뭘로 출발하냐면 바로 이걸로 출발을 해요. 별량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거든요. 별량, 변수. 그죠? 다 변자가 없죠. 별량 보통 x1, 뭐 x2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별량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일상 용어로 하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 통계라는 학문 자체가, 이 과목 자체가 뭔가 리서치를 해가지고 수집하지 않으면 성립하지를 않는 학문이에요. 즉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뭔가 데이터를 넣어야 돼. 학교에서 너희들이, 선생님들이 너희들하고 시험을 보게 해서 시험 성적이 있어야 아, 이 반은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누구는 좀 이쪽 군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런 성적 데이터가 없으면 얘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반은 괜찮은 건지 잘 나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데이터인 건데 통계에서는 별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바로 평균이 나오는 거죠. 평균은 M으로 쓰죠. 일반적으로 M으로 쓰고 뭐 합니까 이거? 별량을 다 더해서 총개수로 나누는 거죠. 이게 N개라면 N으로 나누면 되겠죠. 다 더해서. 이제부터 아래 끝, 이 끝 안 쓸게요. 알겠죠? 요게 이제 평균이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분산이라는 개념이 또 있죠. 분산은 보통 시그마를 쓰는데 제곱이죠. 이거를 하려면 얘도 이제 N으로 나눌 건데 결과적으로는 방금 구한 저 평균 있죠. 자, 저 평균을 별량에서 뺐어요. 빼서 제곱했으니까 뭐 빼는 방향은 상관없겠고, 이걸 한마디로 이름을 또 뭐라고 하죠? 별량과 평균의 차이, 편차라고 하죠. 그죠?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결국. 그죠? 맞죠? 근데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얘보다는 요걸 더 많이 쓰죠. 요걸 더 많이 쓰죠. 그죠? 별량을 제곱한 걸 평균을 낸 다음에 평균을 제곱한 걸 빼는 거죠. 요걸 더 많이 쓰죠. 하지만 주로 이걸 쓴다고 해서 이걸 잊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왜냐? 요즘은 예전하고 좀 달라서 통계 문제도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이런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예전에 그런 문제 없어요. 그냥 아까 안 보여줬구나. 그냥 문장으로만 쭉 구성돼 있고 알아서 이제 문제를 막 푸는 건데 요즘은 일반 다른 문제처럼 조건을 가나다라 뭐 이런 거 막 줘요. 주는데 이제 이런 걸 줄 수 있죠. 이런 걸 줄 수 있죠. 내가 맨날 이거만 쓰다가 이게 있다?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조건의 편차가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편차가 뭐였더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요즘은 잘 안 내던 걸 자꾸 구석구석 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평균 분산이 가장 기본. 이건 아주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런 게 있는데 분산이라는 분, 어쨌든 나눈다는 뜻이에요. 흩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흩어져 있는 건데 평균하고 분산은 분산 개념 자체가 흩어진 거를 정도화 시킨 거야. 정도화, 정량화 시킨 거야. 즉 편차를 제곱했다고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우리가 데이터가 잔뜩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죠. 평균이라는 건 다 대표값이야. 산술 평균 뭐 이런 거 다 대표값인데 평균이라는 건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을 다 일일이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야. 야, 니네 반은 애들 성적이 어느 정도 돼? 1번 학생은 몇 점이고 2번 학생 몇 점이고 20번 학생 몇 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듣고 있는 사람이 벌써 짜증나죠. 시작하자마자 짜증날 거야. 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잘한 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2반 생이 와서 우리 반도 1번 학생 몇 점이고 2번 학생 몇 점 이러고 있으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대신할 수 있는 값이 뭐가 필요한 거야.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평균인데 그렇다면 분산은 뭐야?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좀 보자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떨어진 정도가 오밀조밀 평균에 많이 몰려있다. 쫙 붙어있는 거야, 점들이. 그러면 이 반은 되게 골고루 성적이 나오는구나 하는 거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잘하는 놈 따로 있고 못하는 놈 따로 막 뒤죽박죽 섞여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거야 이제 우리한테는. 통계라는 건 이제 그런 걸 하다가 발견이 되고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그래?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나 그걸 정량해보자 또 한 거죠. 근데 웃긴 게 이건 플러스 값이고 이건 마이너스 값인데 그냥 더하면 0이야. 왜? 얘가 이 모든 아이를 대표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위치에 딱 센터값 같은 느낌으로 계산된 거라서
떨어진 정도를 다르면 0이 되버린다고. 그러면 0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 어떻게 해? 야 이거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만들어낸 게 절대값 개념인 거예요. 야 그럼 차라리 절대값을 하자. 양수로. 그래서 분산이라는 게 제곱을 하지만 루트를 씌운 표준편차잖아요. 편차. 이게 결국은 절대값 시그마잖아.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거는 이거 너무 기본이고 바로 이거죠. 이산 확률 변수. 이 단어가 다 의미가 있죠. 이산, 확률, 변수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기대값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기대값이라고 하지 않아요. 확률이 들어가야 기대값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항분포, 이항정리, 이산 이런 거 앞에 다 이자죠. 한자가 좀 중간에 바뀔 때는 있지만 다 같은 의미라고 그냥 보셔도 돼요. 무식한 척하고 다 같은 단어다 생각하시죠. 다 정수야 정수. 다 정수. 셀 수 있다. 점이니까. 다 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변수는 통상 우리가 이제 x로 많이 넣는 거고요. x 말고 뭐 딴 거 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x를 넣는다. 그러면 확률이 개입했다. 확률이 개입했으니까 확률을 이용한 어떤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물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고. 자, 기대값의 표기법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대문자를 많이 쓰죠. 2x를 쓰겠다. 자, 2x인데 계산은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변량을 그대로 놓고 여기에 확률 PI가 곱해진 걸 다 더한 것이다. 맞죠?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기대값 계산법이잖아요. 변수 쓰고 그거에 확률 쓰고 곱해가지고 더하자. 맞죠?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분산은 VX를 쓰겠죠. 자, 그런데 이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 위에서 구했던 평균과 동일한 값이다. 우리가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잘 안 하는데 기대값은 평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수치적으로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둘의 위아래의 식을 비교를 해보시면 저기 있던 n분의 1이 여기 있는 PI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바꾸면 돼. 이걸 PI로 바꾸면 돼. 여기도 이걸 PI로 바꾸면 돼. 아 여기 이게 아니죠. 어디서 이거 PI로 바꾸면 돼. 그럼 똑같은 식인 거야.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 분산을 쓸 때 얘처럼 이제 쓴다면 별량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이건데 원래대로면 여기 기대값이니까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네? 그죠? 써도 돼요. 우리 잘 안 써서 그렇지 써도 된다고. 보통 이렇게 안 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m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n분의 1 대신에 확률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쓸 수 있죠? 당연히 제곱 PI. 그 다음에 여기 평균이니까 그냥 뭐 m제곱 하셔도 되고 2x제곱 해도 되고. 맞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외우는 분산에 관련된 정보는 이게 뭐라고요? 요걸 다시 표현해 보니까 뭐야? 별량을 제곱했네. 별량 제곱한 거를 가지고 만들었네. 평균을. 그러니까 별량을 제곱했다. 여기 쓰는 거고. 이건 평균이니까 평균을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평균을 제곱했어요.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고 있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에 쓴 식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시문을 줬다 안 줬다 해요. 이거. 문제 풀 때 아까 파스칼 삼각 정의처럼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제시문을 원래 안 주는 학교 같은 경우는 기대할 수가 없고 근데 문제 나왔다?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평균부터 안 물어봐. 그냥 분산 물어봐. 왜? 자동으로 평균을 구해야 되거든요. 평균 없이 못 구하니까. 맞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이제 좀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평균도 쉽게 안 줘요. 예전에는 평균 구하는 거는 그냥 뭐 대충 그냥 금방 뚝딱 하고 나오게 만들어줬는데 요즘 그렇게 잘 안 줘요. 평균 구하는 것도 일이야 이제 그거부터. 시작부터가 일인 거야. 평균을 못 가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평균부터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가 엄청 아프죠. 자, 그 다음 이제 소소한 것들이지만 중요한 것들이 있죠. 똑같은 x에다가 확률 변수에다가 a 배하고
뭐 더해주건 빼주건 한다는 행위죠. 이 경우는 어떻게 쓰죠? 그대로 다 쓸모가 있죠? 그대로 다 사용하죠? 당연한 거야. 봐봐. 여기 평균이 있었어. 점이 있는데 내가 여기 3배를 했어. 얘도 3배 해야 돼. 똑같이. 얘를 내가 위로 올렸어. 얘도 똑같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다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다 같이 올라가자. 다 같이. 생각을 해봐. 너네 학교에서 니들이 점수를 받았는데, 우리 논술로 해볼까요? 논술 점수들이 다 100점 만점으로 하지만 어떤 학교는 다른 거 개입해가지고 뭐 70점 만점도 있고, 그건 이제 비율적으로 하면 되고, 어떤 학교는 그걸 막 10배 해가지고 1000점 만점 이렇게 하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1000점 만점이랑 100점 만점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낫냐? 뭐 이런 거 없어요. 여기서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건 걔네들이 수치적으로 뭔가 비교하고 계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가 있고, 숫자를 많이 크게 키우면 예를 들어서 100점에서 감점을 0.5점 하는 거면 1000점이면 5점을 깎으니까 깎기가 편해. 이게 소수점으로 안 깎으니까 훨씬 쓰기가 편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100점 만점짜리 시험지를 푼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애들 점수를 이거 외부에 공개하려면 우리 학교 애들 지원하는 애들이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쪽팔린데? 좀 올리자. 그러고 싶을 수 있잖아. 100점 만점 시험 봤는데 합격자 평균이 막 20점이야. 근데 그걸 설명회 때 하려니까 저희 학교 애들은 20점만 봤는데 되게 쪽팔리지 않냐?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데이터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 살려면 다 똑같이 2배 하면 되죠. 그럼 40점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다 똑같이 기본 점수 30점 줘. 그럼 50점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국대가 그런 식으로 기본 점수 줍니다. 외부에 대해서는. 알겠죠? 그런 학교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다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산은 어떨까요? 얘는 떨어진 정도다. 여기서 거리. 이 거리가 늘면 안 되지. 거리가 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건 거리를 얘를 쭉 올렸는데 따라가는 거는 다 따라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붙어 있으니까 결국 곱하기 한 거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곱만 하는 거예요. 제곱만. 플러스 마이너스 영향 안 받아요. 자, 요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자, 이제 요 내용의 마무리입니다. 이미 다 설명했지만 따로 기대값만 따로 설명할게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기대값을 구하시오 문제인데,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확률 변수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각 문제에서 거기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하게 되겠죠. 이걸 다 더한 게 될 건데, 자, 지금부터 풀이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대값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실제로 문제를 푼 양이 이만큼 있다면 마지막 계산 요거밖에 없어요. 여기만 계산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의 문제 풀이 능력은 여기에 이제 개입을 하는 건데, 이 풀이 안에 들어와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바로 이건데, 표는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분포표를 그리든 말든 그건 여러분 개인 취향대로 하시고, 확률 변수가 쭉 나야 될 거예요. 표를 그리면. 그 다음에 얘 각각의 확률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확률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작성하면 곱한 걸 다 곱해서 다 더해가지고 얼마하고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내용이 풀이 안에 다 있어야 돼요. 즉 문제를 기대값 문제를 풀 때 기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면 분명히 문제에서 확률 변수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x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y라고 합시다. 지정해 줄 수 있겠죠. 그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풀이 안에 어딘가 있어야 돼. 다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확률 변수 각각에 대한 확률이 다 나타나 있어야 돼요. 표를 안 그리더라도, 여러분 나열식으로 이렇게 쓰고 하더라도 다 그 요소는 다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냐? 당연히 확률 변수가 그냥 가볍게 나오는 거면 확률 변수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또 필요하겠죠. 얘가 또 나오지, 사전적으로. 그죠? 그렇게 오는 거고요. 그 다음 진짜 조심할 거는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여기. 이거 많은 학생들이 표를 그리거나 자기가 작성을 하고 나서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라고만 쓰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면 나오는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계산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답만 쓰는 거야. 이거 안 돼요. 적분할 때도 이거 적분하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왜? 아니 나는 얘가 이걸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은데 하나도 안 보여주고 결과만 써놨잖아. 그럼 채점 못 해줘 이거.
당연한 거야. 그 부분이 빠졌잖아. 이것도 똑같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주변에 통계를 못하는 어떤 사람한테 이 표를 딱 하나 주고 자, 야 이거 가지고 계산해봐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계산할 수 있어요? 야 숫자 이거 어떻게 뭘 계산하는 건데? 다 더해? 이거 다 더하면 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알 수가 없잖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라인을 잡아주지 않으면 풀이를 다 쓴 게 아니에요. 알겠냐? 곱해지는 과정. 그러니까 얘네를 곱하는 것이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걸 다 써줘야 된다고 이거를. 써놓고 이후에 뭐 중간 정리하고 뭐 계산한 거 안 써도 되니까 첫 번째 이걸 다 곱해주는 방식이에요라는 걸 써주라고요. 알았죠? 써주고 나서 그다음 결과만 쓰셔도 되고. 알겠나요? 내가 강조하는 건 이건 꼭 써야 된다는 거죠. 답만 쓰면 안 되고. 내 말 알겠죠? 자, 요게 기대값을 푸는 내용이고 방법이에요. 말은 길어졌지만 결국은 뭐 너희들이 기대값 문제를 처음 풀진 않을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건데 기대값 문제는 너희들이 못 풀 수가 없어. 솔직히 따지면. 솔직히. 무조건 풀 수 있어요. 다만 주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인 거죠. 시간 많이 다 풀 수 있어요. 노가다 뛰면 되거든요. 이거. 다 일일이 구하면 돼요. 일일이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효율적으로 구할까? 조금 신속하게 구할까?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 문제 푸는 방법이라는 건. 두 번째는 순전히 숫자 위주로 나오는 문제일 가능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틀려. 중간에 많이 틀린다고. 계산하다가 아차 하나만 틀리면 뭐 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신중하게 조금 천천히 꼼꼼하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값은 사실은 나 이거 풀 줄 아는데 답은 틀렸어가 제일 많아. 제일 많아. 어려워서 틀린 게 아니고 답 기준으로 보면 나 이거 잘 풀었는데 어디 이상한 거 뭐 하나 틀렸나 봐. 답이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제일 많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든 줄여나가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문제 갑시다.